그러면 자 147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 논문명이 적혀있지 않았다. 논문을 제출하지를 않았다. 조국 법무장관이 지난 2일 후보자 신분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딸의 입시 전형에 논란이 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입시 업무에 관여한 대학 관계자가 이 논문이 제출됐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목록에 기재된 이력 중 다수가 허위, 과장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조국 장관의 거짓말 의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물론이고 제 초등간에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조국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나 조국 장관 본인이 펀드의 운영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검찰 조사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가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전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E 측에 투자자에게 투자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 소위 블라인드 펀드 조항이 포함된 펀드 투자 운영 보고서를 요구했고, 코링크 PE 측이 그 요구에 따라 투자 보고서를 급조해 정 교수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경심 교수가 보고서를 요구한 시점이 블라인드 펀드의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보고서 초안이 인편으로 조 장관에게 직접 전달된 후라는 진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조 장관이 펀드 운영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문서 조작에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조국 장관 본인의 해명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조국 장관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조 장관 본인의 거짓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 위반이든 아니든 이렇게 거짓말을 일삼는 인물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으로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삭발 등 정치권의 반대 투쟁은 논외로 하더라도 어제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서 촛불 시위가 있었고 전국의 교수 3,400여 명이 서명을 했고 변호사, 의사 등이 서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43.8%로 내려앉았고 부정평가는 53.0%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조국 장관에 매이지 말고 내려놓으십시오. 대통령 개인의 선호나 당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조 장관의 문제는 개인의 법 위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도덕성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문제입니다. 조국 장관 임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를 먼저 생각하여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에서는
사태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엄정하게 조사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행여 권력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수사해 이 땅에 정의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가 밝혀지며 상황이 그러하다면 법무장관을 기소하는데도 주저함이 없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은 조국 장관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토요 촛불 집회를 이번 주에도 광화문에서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토요 집회는 바른미래당이 준비하지만 바른미래당의 집회이기보다는 국민의 집회입니다. 일반 시민 주도로 집회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나오셔서 마음껏 말씀해 주시고 함께 나라를 걱정해 주십시오.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는 여의도역 5번 출구에서 대국민 서명운동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나라를 걱정하고 조국 장관의 사퇴를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기득권 계층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직접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사실 조국 장관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은 조국 장관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력 국회의원들의 자제들에게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어 국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기득권 계층의 모럴 해저들을 뿌리 뽑아 우리 사회 공정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바른미래당은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입시 비리 여부를 전수조사하겠습니다. 이 제안은 오신환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한 내용이지만 매우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판단되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조사 특별위원회는 정치인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관련 자료를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입시 비리 의무를 전수조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현재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찬년 의원님을 임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누구보다 실망했을 청년과 학부모의 실의를 바른미래당이 희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이찬열 위원장님께서 헌신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에도 요구합니다.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수사단을 구성하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입시비리 관행을 일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바른미래당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조국 장관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구태 정치가 반복될 뿐입니다. 사회의 치부가 드러났다면 이제 개혁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기득권 계층의 불공정, 바른미래당이 개혁으로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 저 최고위원회 하고 하세요. 제가 최고위원회 하고 하세요. 최고위원회 하고 하세요. 최고위원회입니다. 이상 의원님 최고위원회 후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최고위원회 정책위 의장 최혜배입니다. 그제 18일 서울 반도체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8월에 있었던 방사선 피폭 사건의 원인이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작업을 하라는 회사 측의 부당한 지시 때문이고 사고를 은폐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1차 현장 조사를 통해 방사선 발생을 막아주는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제한 채 작업을 진행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장치 해제는 검사 물량을 늘리기 위해 관리자가 지시한 사항이었고, 게다가 직원들은 안전장치를 해제하면 방사선 피폭의 위험이 있다는 경고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직원들의 안전은 뒤로 한 채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한 서울 반도체에 엄격한 제재가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손가락에 피폭이 발생하는 등 가장 피해가 큰 2명은 모두 20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중 1명은 서울 반도체의 하청업체에서 장기 현장 실습생으로 일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직원이었습니다. 이번 방사능 피폭 사고 역시 지난해 김용균 특조위에서 지적한 내용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26세 청년의 목숨을 앗아갔던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의 근본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 책임 회피 구조라는 게 특조위의 결론이었습니다. 이번 사건도 7명의 피폭자는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으며 서울 반도체는 안전장치 해제로 인한 방사선 노출이 벌어진 것은 인정하면서도 협력사의 지도 소홀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원청과 노동자의 안전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노동 환경 속에서 우리 20대 젊은이들이 위험의 최전선에 내몰리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하청업체 직원들을 같은 약자들이 그들에게 위험이 전가되지 않고 노동자의 안전이 우선되는 산업 현장이 되도록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 더 나아가 원하청 책임 회피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묘 주변입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바른미래당이 살 길은 통합과 개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선언문에서도 또 지난 5월 8일의 의총 결의문에서도 통합과 개혁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권파든 퇴진파든 통합과 개혁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당을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지난 4월 4일부터 당권 싸움이 시작되었으니 당권 싸움을 한 지도 벌써 5개월이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당권 싸움을 해야 할지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 당의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겠다는 대의, 나보다 당을 살리겠다는 선당후사,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역지사지, 나 혼자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겸손, 차이보다는 같음을 우선하는 통큰 정치 등을 실천한다면 우리 당은 회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길을 가면 패배와 굴욕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내가 죽겠다고 하면 살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 당의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당원과 지지자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경청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드리면은 최근에 언론에서 하태경 최고위원을 징계함으로써 최고위 의결 정족수에서 4대 4가 되면은 손학규 대표가 결정권을 갖는다는 근거로 손학규 대표가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하태경 최고위원을 징계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보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최고위 숫자가 9명입니다. 그래서 5명이 출석해야만이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는 당 퇴진파 최고위원들이 최고에 참석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4대 4 말씀을 하시는 건데
퇴진파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회 참석을 안 하시면은 하태경 최고위원이 징계되든 안 되든 의결 정족수에 관계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그것 때문에 손학규 대표께서 최고위를 장악하기 위해서 하태경 최고위원을 징계했다, 그런 보도는 옳은 보도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해둡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표님의 허락을 구해서 발언하겠습니다. 딱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신환 원내대표님, 그리고 이준석 최고위원님, 권은희 최고위원님, 그리고 김수민 최고위원님, 월요일부터는 이 자리에 꼭 참석하셔서 당의 정상화를 이루고 총선 승리, 특별히 조국 심판과 현 정권 심판을 위해서 우리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대동단결해가지고 당의 총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네 분 원내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의 협력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개 발언하실 분 있습니다. 예.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발언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지 의원님께 먼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제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아니 어제 원내 그 총회에서 그 조국과 우리 손 대표님을 같다는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그 발언을 들으면서 굉장히 심각한 모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촛불 집회에, 연휴 때 한 촛불 집회에 우리 당원들이 마치 동원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그 촛불제에 나갔습니다. 저는 동원해서 나간 게 아니라 정말 조국 사태에 분노해서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대부분의 당원들이 그런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갔는데, 그걸 동원된 그런 당원이라고 표현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먼저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걸 듣고 저는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더 이상 공개 발언이 없으면 대표님 발언을 하셨으니까 제가 예의를 갖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공개 회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말씀하세요. 일단 그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당에서 고지를 했으니까 거의 모이신 거지 자발적으로 가서 거의 모이신 건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제 발언에 먼저 해명을 해주십시오. 그 얘기 했잖아요. 발언하시기 전에 제 발언에 먼저 해명을 해주십시오. 가만 계세요. 저는 지금 아니 해명 없이 듣고 싶지 않습니다. 대표님 말씀하라고 했으면 가만 계시고요. 대표님, 제가 온 이유는요, 하태경 최고는 당원과 국민이 우리가 정한 룰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 최고위원입니다. 대표님 다음으로 두 번째 표를 많이 얻은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하태경 최고가 했던 말이 뭔가 무리를 빚었다고 해서, 물론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4번이나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왔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도 아니고 몇 달이나 지난 다음에 어제 윤리위는 최고위원 5명이, 그것도 선출직 최고위원 5분이 윤리위원장을 불심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당원 당규에 따르면 손학규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손학규 대표님은 당원 당규에 의해서만 당을 운영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바 있으십니다. 당원 당규에 따르면 그 윤리위원장은 그 순간으로 불신이 되신 거기 때문에 윤리가 열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치적인 동지를, 선출된 제2의 최고위원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참수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더 경한 사람들도, 더 중한 사람들도 놔두고, 사실 대표님은 혁신위의 의결사항을
자동 상정되는 최고의 의결도 거부하셨습니다. 그거야말로 당헌당규 위반입니다. 경중을 따지면 우리 손학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말도 뒤집으신 거고 또 당헌당규도 위반한 그 사안이 정당 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배한 데서는 더 큰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말씀드린 거고요. 왜 조국 사태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분노하겠습니까? 그 사안도 사안 하나하나 중요하지만 본인이 얘기했던 2, 3년 전에 트위터에 올렸던 혼자 정직하고 뭔가 법치를 따지고 고결한 척했던 그분이 본인은 더 추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위선과 언어 도단 이중적인 거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사태 문재인 대통령 보고 조국 임명 철회를 말씀하실 게 아니라 하태경 최고의 그런 징계를 철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그게 앞뒤가 맞는다는 말씀이고요. 대표님께서 국민들한테 약속하셨던 당헌당규 지키겠다는 거, 정당 민주주의 지키겠다는 거, 그거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온 겁니다. 동료를 그렇게 함부로 칼로 목을 정치적으로 참수하시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놀라고 있고요. 제가 한때는 제 친구 원일이 우리 대표님의 조카를 쫓아서 대표님이 모이시는 지지하는 모임 백범 김구 기념관 거기도 쫓아나가서 박수를 쳤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충격이 심합니다. 이 당을 바르고 미래를 향한 당을 이렇게 하려고 작년 초에 개혁적 보수 합리적 중도의 모습을 만든 게 아닙니다. 대표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시면 대표님께서 어떻게 조국 퇴진을 요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보고를 처리하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게 먼저입니다. 그래야 그게 국민들한테도 올바르게 보이는 겁니다. 대표님 이 당은 대표님의 사당이 아닙니다.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왔고요. 저도 그 결과를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결과에 따라서 더 대표님께 변례가 되더라도 정당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걸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저 말씀 잘 들었고요. 다만 한 가지만 듣고 가세요. 그 윤리위원회 결정을 당 대표가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됐습니다 이제. 아이 조용.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세요. 자 그러면은 자 제가 자자자자 소란 피우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 나가시도록 협조해 주세요. 자, 나가시도록 협조해 주세요. 자 그러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당내 현안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6개월간의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리위원회 결정은 안타깝지만 당의 독립기관인 윤리위원회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윤리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한 후에 이루어진 윤리위원회 결정은 원천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또한 일부 최고위원들은 18일 최고위원 5명이 요구한 윤리위원장 불신임안의 효력 발생 시기 및 같은 날 이루어진 윤리위 결정 효력 유무 관련 유권 해석의 건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고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판단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18일에 제출된 불신임 요구안과 19일에 제출된 긴급 안건 상정 요구서 모두에
하태경 최고위원이 날인했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상태에서 징계 대상자와 징계 주체에 소속된 윤리위원장을 불신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재판관을 자기가 고를 수 없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 당규 제5조도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하태경 최고위원이 날인한 불신임 요구안과 긴급안건 상정 요구서 모두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최고위원 5명이 불신임 요구서에 서명했으니 불신임이 효력이 발생되었다는 것 역시 부당한 주장입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 당규 제11조는 윤리위원회 불신임 의결권을 당무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원 부칙 제3조 제3항에 의해 당무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당무위원회의 권한은 최고위원회에 위임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윤리위원장 불신임 권한은 현재 최고위원회에 있습니다. 최고위원들이 아니라 최고위원회가 불신임의 주체라는 것은 당원 당규상 명백합니다. 여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유권 해석이라는 것은 당원 당규의 문헌이 명확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윤리위원장 불신임의 주체가 최고위원회라는 점은 당원 당규상 규정이 명백하여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유권 해석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유권 해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유권 해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원 당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바른미래당 당무위원회 당규 제21조 제2항은 의장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안의 상정을 연기하거나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안건을 처리하는 최고위원회에도 당연히 준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윤리위원장 불신임은 최고위원들이 아니라 최고위원회의 권한이라는 것이 해석의 여지조차 없이 명확하기 때문에 최고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자 합니다. 일부 최고위원들이 제출한 불신임 요구서도 당원 당규에 의거해서 당 윤리위원장에 대해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자신들도 불신임안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불신임안이라는 것은 최고위원회 상정을 전제로 한 안건이라는 뜻입니다. 안건을 제출해놓고 의결이 된 것처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쯤은 회의의 기초 상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위원 5분이 18일에 제출한 불신임 요구안은 이해관계인이 날인했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최고위원회에 상정되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지 않고 불신임 요구만 가지고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윤리위원장이 참여한 윤리위원회에서 내린 하태경 최고위원 징계권은 유효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넷째, 바른미래당의 당원은 서면으로 결의한 의안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원 제91조는 당내의 모든 의안은 당원 당규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당면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구성된 특별위원회 및 소위원회 등의 경우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만을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분의 최고위원이 서면으로 결의한 불신임 요구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분의 최고위원이 절차에 따른 최고위원회의
안건 심의와 의결 없이 서면으로 윤리위원장 불신임을 요구한 것은 불신임 권한을 규정한 당규의 상위 규정인 당헌상 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직무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의 독립기관인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마치 저 손학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배후에서 조정한 것처럼 주장하는 분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런 허위 주장은 저 개인에 대한 모독을 넘어서 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독립기관으로서 지위와 존엄성을 지키고자 노력해온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점을 자각하고 윤리위원회에 대한 모독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완해서. 예, 그 방금 대표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거기 한 가지만 좀 보완 설명하면은 유인태 전 의원께서 과거에 사형 폐지 법안을 냈습니다. 그때 서명한 국회의원이 172명입니다. 그러면은 172명이 서명해서 발의하면 그것이 통과가 된 겁니까?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의장이 의결 방망이를 쳐야만이 그게 법안으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5명의 최고위원이 안건을 제출한 것 자체가 그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윤리위의 그 징계 결정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